됐어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몇 년대 배웠어요? 1910년대. 통치 방식이 뭐라 그랬더라? 무단통치라고 그랬어. 무단통치. 네? 무단통치. 어떻게? 힘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찰은 경찰인데 군인 경찰이 무슨 경찰? 헌병 경찰. 뭐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뭐야? 교사, 공무원이 뭐라고 그랬어? 칼을 차고 뭐 제복을 입고 그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총독이 누가 한다 그랬어? 육해군 대장. 한마디로 누구예요? 직업이 뭐야? 군인이 총독을 한다 그랬잖아. 그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떤 저기가 명령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회, 사, 명. 조선인들은 회사를 세우고 싶어도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다 그랬죠?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다 그랬어?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변화. 어떤 변화를 겪느냐? 근데 변화가 나타나는 데는 뭐가 있을까? 원인이 있겠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919년도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혹시?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저기 초등학교로 다시 재입학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운동? 3.1운동. 내가 3.1운동이 뭔지는 자세히 몰라도 이름을 못 들어봤다는 사람 없을 거야. 3.1운동이란 걸. 그렇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최대 민족운동이 이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만세운동이죠. 3.1 만세운동.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제가 화들짝 놀란 거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더니 이 조센진들 밟으니까 저항하네? 오케이. 통치 방식을 바꿔보자. 그래서 문화 통치가 실시됩니다. 물론 이게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죠. 일본 내부에서도 뭐 다이쇼 데모크라시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내부에서도 뭐 민주화 운동 같은 비슷한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통치 방식이 이제 바뀌어요. 여러분들 무단 통치 무력으로 힘으로 짓누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야. 이제는 부드럽게 문화적으로 통치를 하겠다. 조선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이거 하나 빼먹었네. 칸을 왜 남겨놨네. 언론, 집회, 결사 이런 자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 자, 근데 이런 것들이 3.1운동을 거치면서 1920년대 문화 통치로 이름이 바뀌면서 내용도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일제가 우리에게 뭐 잘해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통치 방식을 부드럽게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식민 지배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전히 식민지긴 식민지야. 일제한테 뭐야?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건 매한가지라고. 근데 그건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안 바뀌고 이 약간의 그런 법적 제도만 조금씩 바뀌는 거야. 근데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제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의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식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뭔가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헌병경찰 제도는 이제 뭐냐? 보통경찰로 바뀝니다. 보통경찰은 여러분들, 헌병은 사실상 신분이 뭐라 그랬어요? 직업이 군인이라 그랬죠? 군인이 아니라 보통경찰은 그러니까 소속으로 치면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우리는 행정안전부 소속이잖아요. 경찰은. 그러니까 군인에서 일반 경찰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의도가 있다라고 했죠. 경찰의 수 그리고 예산 이런 거를 3배로 늘립니다. 3배.
그러니까 더 철저히 감시하고 억압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네. 뭐 이런 것도 뭐 폐지하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총독도 문관을 임명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복 입은 공무원이 와서 총독하는 거랑 제복 입은 군인이 와서 총독하는 거랑 느낌부터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군인들이 더 그때 당시 군인은 지금 군인도 그런데 그때 당시 군인 더 말할 것도 없죠. 좀 군인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군인들이 조금 이렇게 좀 기질이 좀 세고 이렇게 위험과 위계 질서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때 일본군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임명 가능하게 제도를 바꿔요. 법을 바꿔. 근데 중요한 맹점은 뭘까? 법을 바꿨어. 법을 바꾸면 뭐해? 임명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임명하지 않으면 땡이잖아요, 그렇죠? 문관 총독이 단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될 때까지 항상 군인 총독의 지배를 받았어요. 실제로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언론 집회 결사 자유 그래 줄게. 너네 뭐 단체도 만들면 만들고 신문사도 만들려면 만들어.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신문사가 무슨 일보? 요즘도 있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요런 신문사가 설립이 됩니다. 근데 항상 뭐야, 신문을 만들었어. 신문을 만들면 뭐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신문에서는 기자들이 이런 총독부의 정책이 시행되는데 이런 총독부의 정책은 굉장히 조선 민중들에게 안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미리 사전에 뭐 하는 거야? 검열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삭제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신문이에요. 자기 할 말 못하고 총독부가 하고 싶은 말만 대변하는 일종의 뭐야? 총독부의 앞잡이 같은 그런 기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또 말 안 듣고 기사를 써.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관이에요, 정관. 정관은 뭐야? 정관이 뭐예요? 발행하는 거를 중단시키는 거야. 너네 한 달간 정관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한 달간 신문을 못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거의 직원들은 신문을 팔아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쫄쫄 굶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설립되긴 했지만 마음대로 기사를 못 썼다라는 거 이렇게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를 안 했네. 중추원이 있긴 했다. 중추원. 그래서 중추원이 뭐라 그랬어요? 조선인들의 어떤 기구라 그랬죠? 그래서 중추원을 확대시켜 줄게. 근데 중추원은 원래 실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여전히 실제로 뭔가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의결 기구는 아닙니다. 조선인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친일파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자리 하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지방협의회를 만들어줍니다. 야, 너네 협의회도 만들어서 너네 참정권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에는 그 당시 지방은 이제 지금은 군, 읍, 면, 리 이렇게 나누죠. 근데 그때는 부, 읍, 면, 리 이렇게 나누는데 뭐 리 단위는 없었고 부, 읍, 뭐 강화부 뭐 이렇게
이게 이제 행정구역의 단위입니다. 무슨 무슨 면의 협의회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너네 거기서 모여서 너네 지방 이야기를 너희들이 의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의논해. 는 뭐예요? 의논만 하라고. 니네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긴 했지만은 사실 얘네들은 뭐다? 의결권은 없다. 어떻다? 의결권은 없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야. 그냥 명분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사령. 회사령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세울 때,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부의 허가가 아니라 뭐야? 신고야, 신고. 이 말인즉슨 뭐예요? 내가 회사를 세우고 싶으면은 총독부에 가서 신고만 하면 다 세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왜일까? 일본 애들이 이렇게 법을 왜 바꿨을까? 또 이유가 있겠죠. 이제 조선인들이 회사를 세우기 힘든 상태야. 조선인들이 가진 게 없어. 토지조사 사업 이런 걸로 막 쌀도 땅도 뺏기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일본 자본이 이제 들어와서 일본 자본들이 회사를 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회사를 세우기 쉽게. 즉 이거는 것은 아니구나. 일본 자본이 일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조선에 한국에 침투하기 위해서, 침투하기보다는 이제 일본 자본을 장악하기 위해서,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 시기 잘못됐구나. 계속 저 시계 보고 있었네. 이렇게 10년대에서 20년대로 바뀔 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잘라주세요. 자,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19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산미가 뭘까? 산미, 신맛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한자는 아니고 미는 쌀 미자입니다. 산은 뭘까? 생산하다 할 때 산자예요. 그럼 산미는 뭐야? 쌀을 생산한다는 얘기겠죠? 증식은 뭐예요? 증식. 늘린다라는 거죠. 쌀을 늘린다는 거예요. 쌀 생산량을. 하여튼 여러모로 이제 쌀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지니까 조선에서 쌀을 가져와야겠다. 그러려면은 무작정 뺏으면은 당연히 저항할 테니까 일단 쌀을 늘린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쌀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 생산량을 늘리려면 여러분 농사 안 지어봤죠? 아유, 뭐 여러분들이 뭘 알겠어. 근데 사실 나도 안 지어봤어. 여러분들 주말 농장 같은 거 다녀본 사람이 있어요? 주말 농장? 주말 농장 안 해봤어? 주말 농장 해봤어요? 주말 농장에서 보통 쌀은 안 하죠? 보통 밭에서 이제 야채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왜냐면은 그만큼 쌀이 손이 많이 가. 어려워. 쌀 농사가 쉬운 게 아니요. 어쨌든 쌀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겁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뭐 쌀을 생산량이 늘어나면 좋겠죠. 물론 좋은데 이제 일단 첫 번째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꿀꿀이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돼지 친구들 있잖아요, 돼지 친구들도 종에 따라서 이렇게 등치가 크고 작은 거 알아요? 미니 피그도 있고 막 큰 돼지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 뭐라고 해? 품종이라고 해, 품종. 쌀도 알곡이 많이 열리는 애들이 있고 적게 열리는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품종을 개량합니다. 품종도 개량하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뭘 줘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걸음 줘야 되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비료라고 합니다. 비료 같은 것도 이제 화학 비료, 화학적으로 훨씬 영양가가 높은 비료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쌀농사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쌀? 쌀농사에서 쌀이 뭘 제일 좋아해? 어디서 살아? 논에서 살잖아. 논이랑 밭의 차이가 뭐야? 논에는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근데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비가 많이 내려요? 우리나라는 딱 여름 중에서도 언제? 장마철에 한 번에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을 모아두는 시설을 뭐라 그래요? 수리시설, 관계시설이라고 합니다. 저수지 또는 이제 보라고 하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죄송합니다. 화학 비료를 개발한다든가 관계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조합 같은 것도 만들어요. 조합이라는 게 뭐예요? 단체잖아, 단체. 여러분들 쌀농사가 아까 그랬잖아, 어렵다고. 품이 많이 들어, 손이 많이 가.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제 쌀농사를 좀 짓겠다 해서 이런 것들, 조합을 만듭니다. 관계시설을 위한 조합. 자,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기구들, 이런 것도 좀 현대화 해야겠죠? 나름대로 이제 농기구 같은 것도 개량합니다. 농기구 개량.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그 자동화된 그런 농기구들도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렇게 해서 쌀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럼 매우 좋겠죠. 근데 그럼 문제는 뭐냐? 일본이 우리나라 좋은 것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치? 요런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돈이 든단 말이야. 이거 하는데. 비용은 다 보통 이 지주들이 소작농 농민들한테 다 전가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땅 주인이야.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소작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가 돈을 안 내고 가난한 사람이 이 비용을 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죠? 지주는 오히려 이득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쌀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증가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증가량보다 이상 일제가 수탈이 갑니다. 수탈이라는 게 뭐예요? 뺏어간다는 거죠?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숫자로 보면은 쌀 생산이 이제 100이라고 칩시다. 원래 1910년대 생산되던 양이.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거야. 계획량은 우리 120%까지 만들어 보자. 20%를 더 생산해 보자. 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획이고 이제 실제로는 계획 120에서 이제 15는 일본이 먹는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획은 120을 세웠는데 증가된 거는 10밖에 증가가 안 됐어. 실제로. 근데도 일본이 15를 가져가. 계획대로면은 일본이 15 가면은 우리는 어쨌든 105, 5%는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본이 가져가면 110이 나왔어. 근데 일본이 예정대로 15를 가져가. 그럼 농민들은 얼마가 남아? 대답해줘.
아이 뺄셈 안 돼요 혹시? 95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농민들은 어떻게 된 거야? 산미 증식개혁 쌀이 늘어나긴 늘어났어. 근데 플러스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 거죠. 오히려 일반 소작농 같은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920년대에는 산미 증식개혁이 실시됐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오히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쌀이 없으니까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먹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우리는 맛있는 쌀밥 먹다가 이제 잡곡밥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 건강 생각해서 오히려 잡곡밥을 더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의 민족이니까 쌀이 없어서 만주 잡곡을 수입하게 됐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잘라주세요. 아예 꼭